안녕하십니까. 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붙여진 종된 규율을 말합니다. 행정 대집행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 나옵니다 오늘. 네. 부관의 사후 변경은 사장 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네. 사후 변경 얘기하는 거죠. 사후 변경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두 번째,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사후 변경 유보가 있을 때. 여기까지가 제한적 긍정설이죠. 네, 문제에서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학설명이 등장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알파 들어가가지고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사후 변경이라거나 아니면은 사후 부관이라거나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두 번째,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 연장이 신청된 경우에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난 후에죠. 유효기간이 그것이 기한이죠. 기한인데 기한 중에서 종기에 해당하고, 갱신기간인 경우, 존속기간인 경우 둘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존속기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신규 허가에 대한 문제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갱신기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난 후라고 하게 되면 기간의 연장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허가 신청으로 봐줘야 된다. 그게 결론이 되고,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각 판결을 해야 된다.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판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 안 하고 있다.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일부 취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판례가 부담에 대해서는요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분리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냐, 처분이냐 아니냐로 보시면 되겠죠. 처분이냐 아니냐.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기타 부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고 기타 부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적 격흠결로 각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툼이 엄청 있고 판례에 의한 이 부분이죠.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대상적 격흠결로 각각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 체납 조건하고 증여계약이라는 기부 체납 행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부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한 문제하고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 행위다. 완전히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그 증여계약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부담이 무효라거나 아니면 취소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12번입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상 가구제 제도, 가구에는 이제 장롱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후적, 소극적 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하고, 그다음에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제도로서 가처분이 있죠. 이 가구제 가처분에 대해서 어저께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학생이 결석했기 때문에 다음 수업 때 가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의 제기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 생각을 하게 되면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죠. 그런데 그 집행 부정지 원칙이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에 공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집행부정지라는 것이 공정력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취소의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없다죠. 없다. 어디까지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강의 소송까지 없는 거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돼요.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이라는 것도 보전소송으로서의 사전소송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본체소송으로서의 사전소송은 의맹소송이 되는 겁니다. 의맹소송이 되니까 의맹소송이 인정될 수가 없다면 가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취소하고 무효등강의 소송, 부작위 위법 소송까지 전부 다 가처분 인정될 수가 없고요. 항고소송 말고 어디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당사자 소송은 인정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가 않지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신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거부 처분은 결국 소극적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거부 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 두 가지는 더 이상 애누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효력의 정지입니다. 효력의 정지.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또는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효력의 정지 문제가 되고,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같이 합쳐놓은 거고요. 신청인에게는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요,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몸이 아픈데도 사랑이가 출석을 한 거야? 오, 그렇구나. 나머지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어디 갔어? 그렇구나. 처분의 효력의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23조 2항이죠. 우리가 집행 정지 그러면 23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조 2항이 바로 집행 정지의 적극적 요건 규정이기 때문에 23조 2항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23조 2항 단서에 보게 되면 효력의 정지는 보충성 원칙, 보충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됩니다. 네, 되고요. 행정대집행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 더 이상 말아달라, 지겹다라는 분도 결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문제 간단해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집행 그러면 대집행 실행을 말하는 거다, 강제 철거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강이직,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 일반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일반법이 없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납부 명령 얘기하는 거죠.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계고 확정 실행 비용에서 비용 납부 명령이라는 금전급부 하명은요, 그거는 5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5조에 따라 비용 납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6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6조에 보게 되면 강제징수에 의해서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5조는 비용 납부 명령, 6조는 비용 징수 이렇게 돼 있죠. 7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조는 출소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7조는 행정심판 청구가 된다는 말이고요. 8조는 행정소송 제기가 된다는 말인 겁니다.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의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1차, 2차, 3차까지 문제가 나왔었죠. 2차하고 3차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집행 실행의 그 시점, 기한을 연기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최초 계고, 최초 독촉. 강제징수에서는 독촉, 그 다음에 대집행에서는 계고, 최초 거.
네, 1차만 처분이라고 했고요. 뭐에 해당하죠? 준법률 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죠, 어저께 일이. 네. 그러니까 하품 모의고사는 별로다. 네, 그 다음에 소독약 특강, 토요 특강은 좋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 별로입니까 이게? 네. 네.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이게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의 효과, 다시 말해서 행정청에게 대집행 영장 통지 권한이 인정된다. 이게 판례가 말하는 거죠. 권한이 인정된다. 이게 대집행법 제 3조 1항,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교수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세요. 무슨 의무를 부과하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의무는 철권 명령에서 할 만큼 다 했고요. 예,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맞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집행 내용의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고 처분의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한 행위의 내용을 특정되면 족하다. 네, 발이다 라는 뜻이죠. 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뒤에 왔던 문서들의 내용도 딱 특정 안 돼 있어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구나 라고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뿐만 아니라 모든 처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처분 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 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의 뜻을 미리 계고해야 된다.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빠질 수는 있는데 그닥 빠질 만한 함정은 없습니다. 근데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철거 명령은 건축법 79조 1항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 계고 처분은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런 문장이 나와도 맞는 걸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계고 같은 경우에는 요상구문이죠. 요상구문 위에서 아래로 쓰면 요상구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지 대집행의 출발로서 계고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집행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인가 특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문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 이게 공작보형이죠.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가 불이행돼야 되는 것이고, 대체적 자기 의무가 불이행돼야 되는 것이고, 보충성 원칙. 이건 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보라돌이. 그 다음에 이익 경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사실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원래는 철거 명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계고가 같이 나왔을 때 그 계고도 독립된 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문제 내실 때 항상 이렇게 내시거든요. 예, 이건 뭐 사실 엄밀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인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집행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이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텀 좀 주고 하나씩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상대방이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판례는 이 요상구문이 같이 인정이 돼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냥 같이 나와도 그냥 다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잘 되고 있고요. 14번 하자의 치유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이죠.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제한적 근경설, 사항적 관계입니다. 사항적 관계는 취소 절차, 취소 사유되고 절차하져야 되고 이거죠. 뭐는 안 돼? 무효 사유면 안 되고 내용의 하자면 안 되고 얘기했고, 두 번째 실체상 관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권익 침해라고 말을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권익침해, 원고의 방어권,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해서 안 된다. 세 번째, 시간상 한계의 문제는요. 행정 쟁송제기 이전설입니다. 소송이 된 심판이든 제기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후적 요인만 하자치유의 사유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면 처분 당시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뭘 말하는 거죠? 내용상 하자입니다.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니까 이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인 것이지 하자 치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용인하지 마시고요. 용인시 여기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고 이제 여기도 멈췄습니다. 멈췄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용인시의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네. 관심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돈이 좀 되는 땅입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몇 평 없어요. 네, 그래서 용인을 할 수가 없고요. 하자의 치유는 인정이 된다. 뭐예요? 내용 무효 이거죠. 취소 절차.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무효 사유의 경우에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 무효 사유. 네, 그 제 PC의 오른쪽 모니터, 오른쪽 메모장에 보게 되면 무효 사유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앞불사라고 써 있습니다. 앞불사. 네, 앞불사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뿌리기 때문에 앞불사. 누가 봐도 앞불사 저게 뭐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걸 만약 인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법원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인정이 돼버리면 적극적 형성소송이 인정된 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안 되고요.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소달을 어겨도 다소를 어겨도 다 똑같은 거고, 중요한 건 뒤에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문인이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겁니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다시 말해 사전 통지라는 것은 의견 청취, 의견 진술을 통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사전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10일인데 5일밖에 안 줬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자의 치유는 보통 절차 하자에서 이유 제시,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행해지는 절차 하자에 대해서 사후 요인, 사후 보완이나 추한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건데, 얘는 처분 이전에 행해지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치유를 인정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교수님들은 원래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 바로 오른쪽은 몇 구역?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어저께 내가 설명 다 했는데 길 가면서.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왜 재개발해? 뒤쪽에 보면 상하수도부터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동네가. 그죠? 네. 근데 여기 오신 분이 누군지 어저께 이사를 하면서 연구실 이전 과정에서 또 들어봤는데, 제가 신림동에 15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시촌 뒤쪽이 재개발이 된 적이 있대요. 네, 그거는 근데 그쪽에 계시던 분들이 일로 넘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 그래서 이 학원 뒤쪽은 4구역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가면서 봤을 때. 그런 거 내가 관심 좀 가지라고 했잖아. 길 가면서. 재개발. 그렇다면 사업시행 인간 나왔을까? 과연? 그럼 조합장은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조합이었을까? 네, 아닙니다. 여기도 잡혀갔어요. 여기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죠. 근데 뉴스에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장이 구속되지 않은 케이스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우리 재개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토지나 건물 이렇게 건물에 대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할 때 누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실 때도 감정평가사를 불러드려요. 걔네들이 원래 국가나 지자체한테 일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러드리게 되는데, 얘네들이랑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번 들어가 주게 되면 가격이 원래 1억짜리일 때 1,000만 원을 막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깎아요. 깎고 나서 이제 또 분양을 받을 때 그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했죠. 분담금을 또 책정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건물만 다시 있는 것이고요. 설립인가는 법적 성질이 특허입니다. 특허. 당시에 하자는 후에 토지 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면 치유가 됐다. 이거 뭐가 문제야? 동의서 제출. 동의서 제출. 절차하자? 절차하자면 인정되잖아. 아니고요. 내용이 하자. 법정 요건입니다. 법상 요건. 3분의 2 이상의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요건이라고 했죠. 저건 특허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요건으로서 내용상 요건입니다. 내용상 요건을 음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자치유라는 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잘하셨고요, 교수님. 61조 현행법 맞습니다. 옛날에가 38조인가 그랬었거든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그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 이름이죠. 공원관리청, 하천관리청, 도로관리청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은 도로관리청 을에게 행정청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물의 사용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런 공물 사용권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법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개별법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순서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이 같은 공물 사용권인데 이게 일반법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허가. 문제가 이쪽 방향을 잡고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일반법 가지고 움직이고요. 근데 개별법, 사실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의 순서는 거꾸로죠. 거꾸로.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뒤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땐 도로법 61조에 적용을 받지, 그 도로의 부지가 국가 소유재산이라고 해서 국유재산법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 소유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법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법으로 국유 공유재산법을 들어가도 똑같은 사용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도로법을 적용을 시켜도 똑같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건 맞아요. 맞긴 하지만 특별법, 개별법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개별법이 없어가지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일반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일로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입니다. 일로 넘어오면 이거는 공물의 사용관계예요. 공물의 사용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물의 사용관계에서 이게 일반 사용관계가 아니라 특별 사용관계에 해당하고 허가 사용관계가 아니라 특허 사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도로점용 허가가 가상 특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론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출제됩니다. 총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고요. 특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특허. 쌍방적 행정이죠. 쌍방적 행정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요, 부작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무응답, 부작위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부작위하고 거부 다 포함하는 거고,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이게 어저께 술자리였으면, 그죠? 갈굼이 시작될 만한 이제 행동들 이제 보이는데 수업 시간이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달 말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 데 보고 막 이러는 거, 새로운 소재를 준비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갑이 의맹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여기서부터 시작. 틀렸죠? 부작위죠? 부작위인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취소 무효는 아니죠.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의맹심판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는 특허잖아요. 특허구 재량행위입니다. 요거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의맹심판의 인용제기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부작위죠.
부작위가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행정 개입 청구권. 그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때만 부작위에 대한 소송, 심판, 실체적 심리를 하는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심판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선 재량이에요. 재량인데 상황에 나와 있진 않고요.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량 0으로 수축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제가 깔려 있고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이 됐다. 그랬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도로 조명을 발급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 재결이 나왔다면은 발급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재결의 취지입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때만 인용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행위로 이미 전환된 것입니다. 근데 틀린 거죠. 뭐가 틀렸어요? 출발이 틀렸어요. 출발이. 기속행위이므로가 아니라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재량이잖아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얘기고, 갑이 부작위 여파 행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을이 도로조명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발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무슨 판단? 실체법적 판단. 그렇죠?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지요. 부작위 여파 행송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합니다. 갑이 제기한 부작위 여파 행송에서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조명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인용 판결을 했죠. 얘는 무슨 심리만 합니까? 본안 심리의 범위, 절차적 심리.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내려서 인용이 된 거니까 판결의 취지, 기속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도로조명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없으려고 하게 되면 저 소송이 실체적 심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예 실체적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답한 건 맞습니다. 응답을 했다고 하게 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한 게 맞는 겁니다. 갑은 의맹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냥 예사치 2차부 가수지. 2차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여파 행송은 실체적 심리에 가능한 의무행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2차부입니다. 의무행소송, 절차적 심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어저께인가 입법을 또 하나 했죠? 5천년 만에 소방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뉴스에. 사건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사람 좀 죽고 전쟁 좀 놔줘야지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명백히 위배된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마찬가지예요. 법관의 재판행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행위, 이것들이 다 문제되는 건 위법행위, 그렇죠?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이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을까 해서 좀 특이한, 특수한 논의들이 있고요. 이건 자귀입니다. 자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행위의 자귀행위의 위법성이죠. 부작위행위의 위법성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지요. 구체적인 위임이 있고 그와 같은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그럼에도 안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의 입법 부작위도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귀고요. 헌법의 문헌이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법관의 재판행위도 마찬가지고 헌재 재판관의 재판행위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떨 때 위법해질 수 있어요? 내용이 헌법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목적 위반. 부당한 목적으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부당한 목적으로 언제나 입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 정당, 자땡땡 정당, 땡자 유당 뭐 하여튼간 계십니다. 오늘은 힘이 들어서 그 당을 욕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욕을 하긴 하죠. 제가 공무원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렇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거 조심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고 나는 법률 전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지만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쵸? 고개 끄덕였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거 안 받아들여질래나? 법률 전문가에 대한 문제는 뭐로만 연결시키시냐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 이쪽만 깨세요. 그쪽만 과실 깨시고 여기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선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냐면 행정직 공무원인데 행정법을 몰라요. 누구죠? 네, 사회와 행정학을 선택한 학생들 과실이 움직임에서 다 인정됩니다. 움직임이 과실이고요. 경찰인데 형사법을 모르고 그런 거죠. 세무직 공무원인데 회계를 모르고 세법을 몰라요. 움직임 자체가 과실입니다. 네,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한 얘기 아니군요. 기본강에서 한 얘기네. 기본강에서. 주변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발 선택 과목을 바꿔달라. 공무원이 된 후 쫓겨나기 싫다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쫓겨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바꾸고, 내 수업이나 패스원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꿔달라.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봤을 땐 반드시 쫓겨난다. 그럼 시험 합격할 소용없습니다. 쫓겨내지 않으면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법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꿔달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발 수학, 과학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수학, 과학. 저도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도. 네, 가르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행정직 공무원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학 선생 키우는 거 아니잖아. 네, 제발. 그렇죠.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상 직무행위는 여기 나왔죠? 국회의원, 의원의 입법행위, 법관의 재판행위. 재판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이것도 예외가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비교하죠? 밑에 안 나왔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랑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 판례 포인트는 어디예요? 포인트는 신급 절차가 존재한다. 이거죠. 신급 절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을 인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소 제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게 우선 기본 원칙이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었던 공중위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 것인 이상 재량의 하자가 인정됐죠. 우선 계속 읽어봅시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량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재량의 하자. 이럴 때 판례가 뭘 판단하라고 했어요? 재량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이걸 판단하라고 했죠. 재량준칙. 재량준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된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것이 위반이 된다면 결론을 낼 때는 재량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량준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이 되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법규 행규이기 때문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내부적 구속력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내용 없이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정말 간단하죠. 과실 처분 이후에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만약에 뭐가 인정되면 소급표가 인정되면 법적 근거 없이 침해적 행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요법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고요.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면 이겁니다. 안 되는 건 일반 사건의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이 얘기는 과세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더 이상 깰 수가 없다.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싸그리 무효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에서 했는지 어드밴스드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엔 대법원 것만 봅시다. 헌법재판소 건 보지 말고.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과세처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냈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행정상 강제징수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 여기다가 근거법률의 근거가 되는 법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위헌결정이 나왔다 이거죠.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면 뭐가 인정됩니까? 절대적 대세요가 인정됩니다. 절대적 대세요. 절대적 대세요. 아예 그 효력은 대세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 법원, 대법원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니까. 그런데 이게 이래가지고 과세처분이 위법이 되면 법률요법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데 그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취소 사유예요. 이거는 취소 사유죠. 그죠? 이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절대로 명백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대 명백이 깨지니까 저거 취소사유가 맞습니다. 취소가 맞는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무효로 보죠. 이걸 무효로 보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취소사유로 보면서 확정. 일반 사건인데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아니고 일반 사건에 불가증력 안 발생, 아직 기간 남아 있는 거 아니고 이미 기간 도과해서 불가증력 발생했는데 했을 때 대법원 입장은 이걸 뭐라 보냐?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효. 왜 무효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래 해서 위헌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법해지는 이유는요,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일로 넘어오는 거야. 지금 뭔가 느껴지십니까? 뭘 느껴야 돼요? 보통은 왜 위법인지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법이고 그래서 이게 위법이고 그래서 이게 위법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면 위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중대 명백한지 아닌지가 뒤쪽에 있는 처분에서 중대 명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버리는 거라고요. 기준을 세워버리는데 아닌 게 요거 하나라고. 위헌결정. 위헌결정이 나오면 여기는 중대 명백이 깨져서 취소 사유지만은 뒤에 거는 그 위법성의 정도를 그대로 받아 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헌결정. 이 친구 때문에 이제는 명백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명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명백해졌다. 위헌결정 이후 이렇게 되면 무효. 너무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토지수용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취소를 제기하는 때 저거는 뭐죠? 토지수용권의 수용재결 당사자 심판에 해당하고 수용재결은요 저거는 처분으로서의 재결. 그러니까 당사자 심판도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항고심판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은 또 맞긴 맞습니다.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처분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고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 행정행위 중에 하면 대리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이죠.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건 순수한 행정처분이며 하지만 심리 의결 거쳤기 때문에 처분으로서의 재결. 재결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야? 불가 변력이 인정된다. 그거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건 대리죠. 취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얘는 뭐야? 진정 이의신청이 아니라 부진정 이의신청이죠. 부진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재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얘가 들어와 있다는 걸 주시면 얘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중토위는 제가 처분청일 수도 있고 재결청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토위가 포함되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처분청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도 나왔죠.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평생 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에, 그저께 뉴스인가? 민간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좀 휴가를 혹시라도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 그 자격증을 한 50개 정도를 따와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나 이렇게 많아요, 막 이렇게 5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거랑 관계는 없지만 좀 그렇죠. 이건 뭐예요? 수리위반 신고. 수리위반 신고입니다. 수리위반 신고. 관할행정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에게는요, 이게 형식적 요건이죠. 기재사항, 구비서류 같은 말이고,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를, 실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를 위한 신고고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건 맞아요. 맞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수리를 위한 신고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기한결적 신고입니다. 네, 자기한결적 신고고요. 이건 우선 이제 처분도 아니고 재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량.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은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원격 평생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면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유료 서비스여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나의 납세 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뭐랑 비슷해요? 철거 명령하고 계고하고 한 장의 문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장의 문서로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과세 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원래는 2개면 2개, 3개면 3개의 납세 고지서로서 고지납부 방식 얘기하는 거죠. 고지납부 방식의 세금부가 얘기하는 것이고, 각각의 고지서로서 각각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한 장의 문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각각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 통합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문서만 한 장일 뿐이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끝내버릴까요? 네, 아닙니까? 네. 요건 사실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는 거죠. 법상의 요건 사실의 존재를 주장 입증을 하는 건데, 그 요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뭐로 연결되는 거야?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효 무효에 대한 문제로서 공정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판례가 뭐라고 했어? 그거는 입증 책임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판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력 존부에 대한 문제에 해당을 하는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을 원고가 하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그죠? 원고가 하라고. 잘못된 판례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재결 취소에 있어서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고의한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고의한 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있어?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본안 재결에서만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인용이든 일부 인용이든 기각이든지 간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위반, 직권심리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고의법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인용이면은 원처분이 제3자 행정일 때, 일부 인용이면 없고, 그 다음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사정 재결과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용의 위법에도 고의한 위법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소송. 여기는 청구 소송, 이행 소송.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간접적 구제수단으로서 확인소송,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 확인소송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했고요. 이유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죠? 했을 때 이행소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얘도 이제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 인정하기 때문에, 기성령 인정하기 때문에 얘도 이행소송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부작위 위협한 이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안 거쳤잖아? 그래도 법정기간이 있으면은 제소기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종기. 그 다음 원래 시기는 있죠. 시기. 처분을 신청한 다음부터 90일 뒤 이것도 있고,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서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 이렇게 될 겁니다. 끝낼까요? 난 인내심의 강자니까. 네, 제가 강자입니다. 네, 항고송의 제기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국공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 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가 결정이 되고, 그 서원 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 조치해달라는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의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맞습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까? 끝내야 되겠는데. 네. 빨리.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이 아니죠. 지금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권한의 위임하게 되면 수임청한테 권한이 넘어갔죠. 위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내부위임. 위임청한테 그대로 권한이 있죠.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다. 권한의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피고는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다의 문제가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그 어디에 권한위임, 내부위임, 권한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명의로 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국가보훈처장이 그냥 통보만 대신한 겁니다. 통보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게 맞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는 입찰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손해배상 민사사건이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것 없이 그냥 보증금 받아놓는 거라고 했고요. 국고기속조치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사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이고,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받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 고시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반 처분 하나, 개별 처분 하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 들어왔고요. 일반 처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그냥 이거는 결론 내린다고 하게 되면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개별 처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 처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며칠입니까? 14일 뒤에 효력 발생하게 되는 거고, 얘는요 5일 뒤에 효력 발생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의지하지 않죠. 알았다라고
의지하지 않고 알았다라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이 되고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안 것으로 의지를 하게 되죠.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때부터 안 걸로 치고 90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금 다시 19번이고요.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정현주 씨입니다. 정현주 씨고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의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면 KBS 사장직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원상 회복 불가. 원칙적인 협의의 소익 흠결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효리상 인가에서 상입니다. 상.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갈 지위 회복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협의의 소익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뭐가 인정돼? 재산적 이익이 인정되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항고송의 역할이 남아있다 볼 수가 있을 테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다. 협의 소익이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절차입니다. 이건 이제 개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 절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절차만 생각하시고, 일반 행정심판이죠. 취소 심판에 제기된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불고지죠, 불고지. 어거지 불거지에서 어거지가 아니라 불거지. 행정심판법 제58조에 있는 고지제도고,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27조 5항 6항 중에서 6항에 해당하는 거죠. 6항. 불고지라고 하게 되면 180일이죠. 180일.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이게 아니고 이건 사망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어서 180일 적용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지게 된다. 180일입니다. 90일, 92, 93, 94 각하 안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직권심리주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 조입니까? 행정소송법은 26조고 얘네들은요, 행정심판법은 39조에, 행정심판법은 36조, 39조가 따로 있죠. 따로 직권증거조사, 따로 직권심리, 따로 이 직권심리는 주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죠. 직권 탐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게 되면은 거부처분 부작위, 의맹심판. 의맹심판으로 들어갔고 처분의 이행을 명한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의무 이행 재결이죠. 인용 재결이 나왔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얘는 맞아요. 앞에도 한번 나왔죠.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걸 조심하라고 했죠. 거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게 재량의 하자만 인정돼도 인용될 수가 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적 처분을 한다라고 해서 1, 2, 3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거부가 재량의 하자가 인정되면 그때 인용될 수 있어요. 거부 쪽은. 그렇게 되면 기속력으로서 재결의 취지가 반드시 그 처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 결론을 연결시켜보면 부작이면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로 끝나는 거고, 거부라고 하게 되면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속행위로 처리가 됐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재량의 하자 없이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거부 경우.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우선은 안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에 따르게 되면은 재결에 대해서 안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 앤드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재심판 청구 금지인데 순수한 행정처분이든 아니면 이 재결처분이든지 간에 재심판 청구, 비판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도 재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행정심판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도입이 되었다가 96년도에 제정될 때 삭제가 됐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말 도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절차법이나 뭐 심판법에는 재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 나오는 거. 왜? 그게 원래 처음에 제정안에 있다가 제정될 때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심제도. 지금 어쨌든 재심판 청구는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